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8일 최병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관해서 이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유세를 취소해서 이것은 이제 뭔가 두 사람의 만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드렸는데 결국 빗나갔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방 일정이 있어서 후속 보도를 못 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죠. 안타깝게도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 단일화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제가 국민의당 최고위 인사와 통화해 제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 안 후보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로 제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당 의원들과 전권을 부여받은 양쪽 대리인들이 만나 진지한 단일화 협상을 이어왔다. 특히 어제는 양측의 전권 대리인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동했고 최종 합의를 이루어 저와 안 후보에게 보고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합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합의까지는 아니고 이제 각자 후보들한테 보고를 해서 최종 결재를 받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물밑 협상을 하고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26일 상황이고요. 27일 새벽에 0시 40분부터 새벽 4시까지 또 협상을 최종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뭐냐? 거기서 의견 접근을 이룬 방향은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경선 이거를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했었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 말대로 정말 그것 때문에 결렬이 돼 있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장제원 의원과 이태규 의원은 만나지를 못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DJP식 공동정부 이걸 집중적으로 논의해서요.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왜냐하면 두 사람의 철학이나 비전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공동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국민의당 인사가 내각에 참여한다. 이게 바로 DJP식이죠. 옛날 DJP 때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합당을 추진한다. 전형적인 DJP 방식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런 상황에서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였다. 두 사람의 만남이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서 다시 저녁에 그동안 완주 인사를 표명한 안철수 후보가 완주 철회를 위한 명분을 좀 더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자택을 방문해서 정중한 태도를 보여드리겠다고 전달했다. 여기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자택 방문 이런 부분은 완전히 확정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전해온 내용을 듣고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국민 경선으로 야권 단일 후보를 뽑자고 제안했는데 그 후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연락이 왔고 이태규 의원이 나가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저희끼리 의논한 끝에 결론을 내자는 수준이었다. 전권 이런 개념은 저희들은 없었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국민 경선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태규 의원은 지금 이렇게 다 깨진 마당에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본인이 약간은 덮었어야 되겠죠. 전 그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냐? 이태규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 우리가 언론에서 표현하는 복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이 전권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협상장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전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협상장에 나가기 전까지는 이태규 의원이 안철수 후보와 어떤 식으로든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그 첫 번째가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경선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걸 안 받고 나갔다는 거는 이태규 의원이 나는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나가지를 않죠, 아예. 그거 아니면 협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가이드라인을 줬다면 이태규 의원이 장제원 의원한테 자,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경선도 포함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냐 타진을 했을 것이고, 장제원 의원이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예 모임이 구성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상식이죠. 그런데 그게 안철수 후보는 자기네는 그거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태규 의원이 누구보다 안철수 후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26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것도 많은 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근데 이 2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충분히 서로의 의중을 확인했을 겁니다. 만약에 안철수 후보 말대로 그냥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차원이었으면 2시간씩 얘기 들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뭐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여론조사 통한 국민경선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만약 그게 안 될 경우 뭐 1안, 2안 뭐 다 답이 나와 있는데요. DJP 협상의 결과도 나와 있고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다 알고 들어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2시간씩 얘기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27일 새벽에 그런 협상을 했을 리도 없다. 왜? 그런 협상을 했다는 얘기는 뭐 장관 자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딜이 오갔으니까 다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이지, 그냥 의견을 한번 들어보러 나갔다? 전권이 없었다? 그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7일 새벽에 또다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 중간에 이태규 의원,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각각 후보한테 1차 협상 결과를 보고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다시 가이드라인을 받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협상 중간중간에 자기가 이건 여기서 결정할 일이 아닐 것 같으면 아마 전화로 협의를 했을 겁니다. 협상장에서 그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상하다가 이거는 내가 권한을 벗어나는 것 같다 싶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태규 의원이 이거는 안철수 후보의 권한을 평소에 뭐 본인이 잘 알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불쑥 다른 제안을 했을 경우에 이거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잠시 회담을 멈추고 나와서 안철수 후보와 또 통화를 하죠. 이러이러한 제안이 있는데, 그래서 협의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하고. 저희가 뭐 협상 한두 번 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협상이 상식입니다. 그걸 안 했다면 이태규 의원이 월권을 한 것이고, 그럼 이태규 의원이 안철수 후보의 복심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태규 의원이 기자들한테 뭐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아마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안철수 후보한테 어디까지 권한을 위임받았니? 지금까지는 이태규 의원한테 그런 거를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왜? 복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복심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태규 의원한테 반드시 이태규 의원이 뭐라고 했을 때 그게 안철수 후보의 뜻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라는 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면 나중에 안철수 후보한테 가서 뒤집힐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태규 의원이 뭐 이런 협상 한두 번 해보니까 청와대 가서 정무수석실에 근무까지 해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 쪽에 뭐 지금은 뭐 전권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건 이제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본인이 총대를 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권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고 나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이런저런 제안을 받았을 때 본인이 이건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안철수 후보와 상의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을 만났다고 보는 거죠. 26일 오후하고 27일 새벽에 만난 이유가, 그건 포괄적으로 또 자기 저쪽의 제안을 검토하고 자기 제안을 새로 제시할 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27일 날 새벽에 나가서 최종적으로 의견 접근을 상당히 받고, 아마 그런 상황에서도 약간 유보를 하긴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또다시 조금 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오전 9시에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험상 알고 있는 팩트일 것이다.
이걸 재구성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안철수 후보는 갑자기 완주를 결정했을까? 오히려 이 일을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현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기 의원하고는 의견 일치를 거의 봤는데 안철수 후보가 왜 갑자기 완주를 결정했을까? 여기에 바로 안철수 후보의 결재 라인 얘기가 여의도에 회자되는 거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결국은 그 결재 라인은 김미경 교수라는 거죠. 김미경 교수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완주하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걸 뒤집었는데 김미경 교수 말 듣고 뒤집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처음부터 전권이 없었다는 식으로 이제 원초적으로 부인하는 이런 상황을 맞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상당한 정치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건 드러나지 않을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협상 과정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단일화의 가능성 있느냐? 이제는 가물가물해졌죠.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가물가물해졌죠.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여론조사가 깜깜이 국면, 여론조사를 조사는 할 수 있는데 공표는 못하는 그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여론조사는 계속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의 가능성은 가물가물하는 거. 뭐 이 정도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야권 후보 단일화가 없는 가운데서의 이제 승부는 어떻게 되느냐? 뭐 어저께 발표된 거 보니까 무슨 뭐 39.8% 동률이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그 윤석열 후보가 약간의 하향 추세, 이재명 후보가 약간의 상향 추세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그 이런 추세는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 원씩의 그 지원금, 이것이 그러니까 손실보상금, 이것이 꽤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갤럽 조사나 다른 것들을 보면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더 높았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이게 살짝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 원 지원.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도 본인이 당선이 되고 나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300만 원에서 이제 7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해서 거의 손실에 대한 전액 보상, 이거를 약속을 했죠. 그게 이제 맞춤형 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흔히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제 소상공인들이 뭐 흔히 600만 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면 그 받고 난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저는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부터, 뭐 오늘부터죠. 오늘부터는 소상공인들은 또, 왜냐면 지금 뭐 3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코로나 시국에 계속된 여러 가지의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누구 공약이 나한테 더 유리할까 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뭐 대략 뭐 오늘 내일 정도로 300만 원의 효과는 없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또 추가 지원금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추가 지원금,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보다 구체적이죠. 추가로 최대 7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금 경쟁이 될 텐데,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300만 원 지원금이라는 것의 효과는 거의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박빙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제 지역구도나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할 때는 이재명 후보가 결코 만만한 싸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가 궁극적으로는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죠. 지역구도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박빙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 뭐 단일화가 실패했다고 그러면 이재명이 승리냐? 뭐 이재명 캠프는
환호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처음부터 안철수 후보의 완주를 목표로 여러 가지 이제 러브콜을 보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목표는 달성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이 그러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몰려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원래 윤석열 후보를 지원한다고 해서 물론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겠지만 그러면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저울추가 기울었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 조금 가슴 졸이며 아마 결과를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은 변수는 결국 지지층 결집이다. 자기 지지층이 얼마나 더 투표장에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야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뭐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하여튼 기회가 닿을 때 반드시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후보 캠프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아마 사전투표에서부터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